최상천의 사람나라 수령나라 작전 6번째. 유시민과 민정당. 민정당은 뭐 줄인 거냐 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이거 뭐 한통속이죠. 그죠? 뭐 따로 부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정당이 이제 패스트트랙을 잘못 탔죠. 잘못 태웠죠. 그죠? 근데 지금 작살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론 막 지지가 나빠지지. 그러니까 이걸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떠냐 하면은 누구를 끌어들여요? 자기들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호남을 끌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호남으로 하여금 누구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과 나경원을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호남을 자기들의 돌격대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호남 돌격대 작전이라고 불렀어요. 이 호남 돌격대 작전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느냐?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유시민 역시 꾀버 유시민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5.18 39주년 행사가 광주에서 있었죠. 그죠? 광주에 있었는데, 요게 그 집회 때 집회에 관한 기사예요. 황교안을 반대한다. 그 황교안을 반대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황교안이 전두환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정미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대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자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에? 아니, 이정미가 불러준 대로 적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해요. 4월 혁명 동지회의, 여하튼 4.19 혁명 때 있잖아요. 그죠? 이 유족들이나 이 부상자들. 이 사람들이요. 박정희 정권 때 누구 앞장선지 아세요? 박정희 정권 앞장섭니다. 그래가지고 민주 세력들을 공격합니다. 이거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한마디로 유시민한테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호남 사람들이. 그렇다고 호남 사람 다가 아니에요. 일부, 극히 일부, 0.0001% 정도의 호남 사람. 몇 개 운동단체. 거기가 이래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냐? 광주 전남 대학생 진보연합. 또 이따 또 나옵니다. 패스트 트랙을 통과하고 나서 아까 조금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이 기겁을 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보고는. 그것도 제가 제일 믿는 게 여론조사가 뭡니까? 리얼미터입니까? 그죠? 리얼미터를 흔히 조작미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죠? 그런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아까 봤다시피 한국당이 서울과 충청에서 민주당을 추월해버렸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격차가 1.6%밖에 안 된다. 이거는 뭐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당이 우위였던 영남 외에 서울과 충청에서도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집권 3년을 맞은
정부 여당의 초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진짜 초비상이겠죠, 그죠? 5월 7, 8일 양일간에 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에 조사한 겁니다. 그죠? 30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발표한 건 당선 2주년 될 때예요. 자,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1.6% 차이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높은 지역, 한국당이 높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여론조사는 더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격차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냐? 호남이 아니에요. 이게 충격이에요, 사실은. 그게 어디예요? 인천, 경기예요. 이거 보세요. 인천, 경기에서 21.5% 격차가 나고 민주당이 44.9% 지지를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호남은 21% 차이가 났고 민주당이 43.5%. 보세요. 인천, 경기가 지지가 더 높고 격차도 더 많아요. 이게 누구 덕일까? 예? 난 누구 덕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여하튼 호남보다 인천, 경기가 지지율이 더 높다는 건 이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호남에서 지지가 43%밖에 안 나온다는 건 이건 정말 충격이에요, 충격. 7, 80% 나와야 정상이에요. 보통 때예요. 거기다가요, 한나라당 지지가 22.5% 나와. 그러니까 호남의 민주당의 반을 넘게 나왔어요. 2대1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쪽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죠, 그죠? 그딴한 호남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호남 사람들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호남 사람들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은 경기 지역에서 정말 그 도민들이 혹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쏟아냈고 또 호응을 받았죠. 막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죠, 그죠? CCTV 수술실 CCTV 촬영한다든지 아파트 원가 공개한다든지 여하튼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아스콘 공장 문제를 불과 20년 동안 해결 못하던 건 불과 한두 달 만에 해결한다든지 있잖아요, 그죠? 놀라운 행정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여기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충격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한국당이 높은 지역은요, 대구 경북이 25.4% 격차가 나는데요. 보세요. 이것도 놀라운 게요. 호남이 민주당 한나라당 격차보다가 대구 경북의 민주당 한나라당 격차가 훨씬 적었죠, 옛날에는. 예를 들면 호남에서는 90대 12죠, 그죠? 대구 경북은 70대 32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역전돼 버렸어요. 대구 경북이 격차가 더 심해져 버리잖아요. 호남은 더 이상 민주당 지지 기반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호남 사람 똑똑해요. 현명해요.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이요. 사실은 대구, 경북 못지않게 보수적인 데예요. 네? 여기에서요,
한나라당이 플러스 10.7%예요.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보다도 더 차이가 나요. 서울 그 세 군데 다 10.5, 10.6, 10.7%, 10% 남짓이죠. 그죠? 세 군데 다. 서울까지. 이거 이제 보세요. 그런데 인천, 경기까지 이재명을 정말 재판에서 그렇게 때려잡았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 완전히 또 날아가겠죠, 그죠? 자, 이래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패스트 트랙이 야, 우리가 바보짓 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깨달은 게 아니라 눈치챈 거예요, 눈치. 이 사람들은 깨달은 능력은 없어요. 눈치챈 거예요. 아, 이거 뭐 잘못 돌아가네. 민평당도 우리 이중대 안 해, 그래. 반미당도 우리 이제 더 이상 너 똘마이 안 해,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누구를 충동질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호남 사람들을 충동질 하는 거예요. 호남은, 이 사람들 생각은 호남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호남은 문재인과 민주당과 노무현 교의 영원한 호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일을 또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에서 저희가 진창에 빠져버렸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호남을 이용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호남을 돌격대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게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이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역시 유시민이 잘해요. 대단해요. 유시민과 민정당의 반전 전략, 뒤집기 전략. 유시민이, 그죠?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유시민이 코너에 몰렸거든요. 네? 자기가 진술서를 썼는데, 그 합수부에 가가지고 옛날 1980년도에, 그죠? 군사정권에 붙들려 가가지고 진술서 썼는데, 그 진술서에 여하튼 이 동지들의 얘기들,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기술해가지고 제출한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아, 그거는 내가 자의적으로 쓴 게 아니고 심재철이가 나보다 먼저 붙잡혀 와가지고 선언하는 걸 거기에 억지로 꽤 맞춰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베껴 쓴 거다. 이래 얘기를 한 거예요. 코너에 몰리니까. 그래가지고 심재철이가 그러면서 뭐 큰 소리 칩니까? 자기 진술서하고 심재철 진술서를 둘 다 공개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큰 소리 쳤죠. 그러니까 심재철이가 콜. 진짜 공개해봤어요. 진짜 공개해놓고 보니까 유시민이 쓴 거는, 진술서 쓴 날짜는 1980년 6월 12일, 심재철이 쓴 거는 6월 30일이에요. 아니 18일 전에 어떻게 뺏겨? 초능력자야. 빙의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진실 게임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 진실 게임에 머물러 있는 한은 유시민이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죠. 자, 지금까지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놔서요? 심재철이한테 배신자라고 뒤집어 씌워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배신자가 누군지 밝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배신자예요?
유시민이 배신자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거짓말 신 게 누구예요? 유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민의 정체가 폭로될 순간이에요. 이때 유시민의 머리는 섬광같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호남 어리버리한 것들 좀 써먹어야지. 호남을 때려라. 그렇게 해서 호남을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정당, 민주당하고 정의당 또 그죠. 패스트트랙을 강행해가지고 이제 한국당이 예상외로 반대 투쟁이 강렬하고 여론도 악화되니까 그죠.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 가지고 또 여기도 호남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과 민정당은 딱 호남 작전을 쓰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호남이여 한국당을 향해 돌격하라 그겁니다. 오, 대단한 선동가들이죠. 그 앞장을 누가 섰냐? 유시민, 이정미가 서고 앞장을 유시민이 서고 그걸 쫄랑쫄랑 따라가는 게 이정미고 그 다음에 그걸 최종적으로 맞아 박수 친 게 누구겠어요?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요. 5월 3일 날 이때부터 이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공격하냐? 광주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황교안 광주 찾았다가 혼쭐 한국당 해체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기사를 이래 쓴다는 건 누구 편이란 얘기입니까? 민주당 편이겠어요? 자유한국당 편이겠어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쓴 것이겠어요? 혼쭐 났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 황교안이가 잘못해가지고 그죠? 광주에 가가지고 시민들의 분노에 작살이 났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시민들이 정당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 이런 그 기사가 나온 거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회를 하든 말든 광주 시민이 여하튼 광주의 어떤 시민이든 단체든이 황교안을 공격하는 건 정당하다. 그래서 황교안이 혼쭐이 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기사입니다. 이게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한국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어떤 출발점,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걸 난 100% 인정해요. 그게 민주화의 엄청난 동력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민주화의 동력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행동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월호 7시간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맞아요. 범인이다가 보다는 감추는 자가 나쁜 놈들이다. 이래야 돼요. 범인이다. 범인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감추는 자가 어떻게 세월호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나쁜 놈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황교안을 처벌하라. 뭘 가지고 처벌하라는 거냐? 맹목적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시민운동도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18 역사 왜곡 황교안은 광주를 당장 떠나라. 왜 광주만 떠나? 한국을 떠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누구는 오고 누구는 못 오고 그 광주 항쟁에 그 참여했던 분들과 거기로부터 엄청난 그 타격을 받은 분들의 분노는 나는 100%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자제력도 필요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숙함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1700만 촛불, 1700만 정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1700만이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고 언제 했어요? 박근혜 퇴진하라고 했지.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14명의 국회의원 정당을 있잖아요. 그죠? 해체하라 하고, 광주에는 오지도 마라 하고. 그럼 따로 공화국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딴 나라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기도 했다. 저도 이 노래는 참 좋아해요. 황교안이가 공수처는 시민들과 상관이 없다. 맞아요.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사람 공수처 얘기를 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 입을 틀어막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이런 정부, 이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 우리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했다. 이건 좀 염치 없는 짓이에요. 제가 뭐 했는 게 뭐인데. 그 다음에 5.18 단체들이 사과를 요구한 5.18 망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도 황교안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한 당의 대표를 할 것 같으면은 그 5.18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그래서 경호원과 경찰은 시민단체들이 뿌리는 물세례를 막기 위해 우산을 펴고 스크림을 짜서 황 대표를 보호했다. 그래서 한 시민은 황교안은 왜 광주에 와서 길을 왜 막고 다니냐, 물러나라 그러면서 그랬고, 황 대표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 영무실로 피신했다가 간신히 역사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런 수준으로 민주주의는 안 되잖아요, 이제. 예? 물리력을 넘어서는 수준 돼야 돼요. 자, 이런 사태를 딱 보고 나서는 척새의 머리가 번개같이 돌아갑니다. 번개같이. 그래서 척새가 한마디 하니까 또 이정미라는 아주 귀여운 앵무새가 벌써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척새가 광주 시민한테 지침을 내립니다. 지침을. 세 가지 황교안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거부해야 되냐? 세 가지 지침을 내려요. 위대한 수령께서. 위대한 노통교 교황께서 성지를 내리신 겁니다. 유시민이 황교안 광주에 얻어맞으려고 온다. 이것도 그죠? 얼마나 악의적이에요.
아니 도대체 5.18 기념식에 가도 탈, 안 가도 탈. 이 사람도 안 그래요?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는 걸 왜 이렇게 해요? 맞으려고 간다고. 그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무슨 말입니까? 황교안을 작살내라 이 얘기입니다. 황교안을 공격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지시입니다. 이런 교시를 내린 겁니다. 지금 유시민이. 그런데 이게 황교안이 진짜 맞으면은 오히려 지역 감정이 호남에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폭발하겠어요? 경상도에서 폭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때리지는 말고 이 사람들을 거부하는 행동을 취해 그 행동에 내가 3가지 지침을 주겠다. 그래 한 거예요. 산무지침이라 그래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8일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식에 참석하려는 것은 지역 감정을 조작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행사에 가는 걸 지역 감정 조장하는 의도라고. 그게 지금 얘 생각은 그걸 조장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걸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호남 사람들이 이 황교안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87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 전이야? 30년도 넘었잖아요. 3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가 필요할 때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참 정말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노태우가 광주에 가서 두드려 맞고 왔어요. 그래서 대구 가서 광주에서 어전 맞았다고 하면서 이제 지역감정을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 경북에서 표가 확 몰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눈에, 그죠? 호남 사람과 그 경상도,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단세포 동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요. 이재명이가 어디 출신입니까? 경북 안동 출신 아닙니까? 근데요, 이재명 여론조사에 보면 제일 적게 나온 데가 대구 경북이에요. 무슨 지역감정? 호남에서도요, 호남 신통자는 다 떨어뜨려요. 호남에서 그 뭐예요? 옛날에 김대중 정권이라든지 이쪽 사람들 있잖아, 그죠? 그 줄줄이 낙선시켰어요. 이 사람들 눈에는 그냥 호남이나 경상도나 그냥 지금 멋대로 불릴 수 있는 그 아메바 정도로 보는 거예요. 개돼지도 아니에요. 개돼지 정도로도 안 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황교안이 오는 게 5.18 기념식에 오는 거로 안 보이고 맞으러 오는 거, 맞아가지고 지역감정 부추기로 오는 걸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눈으로 보면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 역시 얻어맞으려고 오는 것이다. 황 대표가 광주에 오려면 망언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해야만 기념식 참석 자격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참석 자격이에요?
말을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 호남 사람들의 뭡니까, 이 분노를 자극하려고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응? 요야무야 깔아뭉개고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한다. 진짜 얻어맞으려고 하는 거다. 이 모든 작태는, 그 다음 작태란 말이 한나라당에, 그죠? 한나라의 야당, 제1야당 대표한테 작태가 뭐야? 응? 다시 한번 인구가 많은 영남의 지역 감정의 조장 의도가 아니라면 영남 사람, 호남 사람도 우습게 보지만 영남 사람도 우습게 보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대구 경북 사람들은, 그죠? 야, 우리도 출신 이재명이가 저 경기도 지사까지 되는데 저 대통령 만들어야 돼. 하면 한 70% 지지율 나와야 돼요. 근데 대구 경북에서 뭐 2%인가 3%밖에 안 나와요. 자기도 대구 경북에서 떨어졌잖아. 그것도 지 고향이, 고향이나 다른 데 가가지고. 자기가 알면서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지역 감정이 포로가 아니다 하는 거 알면서. 왜 그러냐면요. 호남은 상대적으로 5.18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반군사 독재 정권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이쪽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군사 정권이 세뇌해준 거기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냉엄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지역 감정, 이런 식으로 사람을 우습게 보는 그런 안목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지가 뭐예요? 아메바 수준의 호남 사람들한테 아주 뭡니까, 이 세세한 행동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 호남 사람들이 혹시 실수할까봐, 실수해가지고 돌이라도 던질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하냐? 왔을 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산무지침을 제안하는데, 첫째,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야, 호남 사람이 눈 어디 두는지까지 지가 통제하려고 그래. 나 이런 인간은 내 정말 처음 봤어요. 이거는요, 히틀러도 이러지는 않해. 스탈린도 이러지는 않아요. 야, 나 참, 이 인간이 어디까지 갈지 끔찍 안 해요. 생각해보세요. 끔찍 안 해요. 눈을 마주치지는 것까지 지시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다음에 절대 말을 붙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절대를 악수하지 않고 말고 뒤돌아서라. 이 정도 되면요, 파시스트 중에서도, 그죠? 인류 역사 최악의 파시스트예요. 제 말이 과장입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 끔찍해요. 안 되겠지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막아야 돼요, 이 사람은. 차라리 이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황교안이나 나경원이가 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사람들은 어리숙해. 이런 파시스트 짓 잘 못해요. 능력이 안 돼. 파시스트도 능력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한편 노무현 재단은 오는 18일 서울에서 19일 부산에서 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 노무현이 죽은 지 10년 됐다고. 참 완전히 노슬람교. 그래서 이제
그 유시민이가 민정 세력, 있잖아요. 민정당 세력한테 민정당 세력하고 호남에 말하자면 노통교의 그 노슬람들에게 뭘 합니까? 지침을 내리죠, 그죠? 지침을 내렸는데 그 지침이 아까 얘기한 세 가지 행동 강령이죠, 그죠? 그걸 이제 이정미가 받아가지고 고래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정미 보면요, 참 한심해요. 할 말은 많지만 이정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서글프기도 하고. 이정미가요, 정의당 보면은 나는 옛날에 정의당 참 좋아했어요, 내가. 근데 지금은 정의당을 거의 혐오해요. 왜 그러냐면요, 노회찬 자살 공작을 제가 협조했잖아.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집단 없어져야 돼요. 이정미가 뭐라고 하냐면 광주 또 가겠다는 황교안은 사이코패스다. 5월 3일 날 광주에 가가지고 그렇게 혼쭐이 났는데 또 가겠다 하는 건 그게 사이코패스다 이 얘기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그동안 막말한 게 누구냐? 난 나의 길을 갈 것. 황교안이 박근혜 똘마니 노릇하고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100% 인정.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것도 100% 인정. 그렇더라도 그죠? 한 당의 대표를 사이코패스니 아무 근거도 없이. 이건 미친년이에요. 누가 사이코패스일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달지 않고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는 발표한 것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본다. 아니, 지금 그 국회가 지금 패스트 트랙 때문에 싸우고 있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광주가 오지 말란 말이야. 광주 안 오면 또 뭐라 할까 얘들이. 에? 뭐라 할까? 안 오면은. 참 온갖 욕 다 하겠지 또. 이정미가 또 한국당 전두환 일당과 차이 없다. 아니, 광주에서 200명을 학살한 놈하고 망한 자를 아직까지 처벌하지 않는 게 하고 어떻게 그게 같아요? 참 이 사람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는 무슨 낙인을 찍거나 무슨 말이 안 되는 짓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안 그래요. 내가 자유한국당을 유심 봤어요. 지금 내가 똑부러지게 얘기해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중에 어느 쪽이 더 민주적이냐 할 것 같으면 난 자유한국당이 민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당 지금 파쇼 집단이에요, 지금. 황교안은 망한 자 그대로 두고 광주 올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황교안 대표는 학살 만행을 공공연히 옹호한 자, 잔인한 말을 동원하여 광주 시민의 피 맺힌 가슴에 2번 세금 대보험을 꽂은 자들을 그대로 두고. 아니, 난 제일 처음에 황교안이가 진짜 광주 시민의 피 맺힌 가슴에 2번 세금 대보험을 꽂은 줄 알았어요. 야,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죠? 연관 해가지고 하면
욕한 말 없어요. 그리고 이 말 자체가 그죠? 얼마나 뭡니까? 그 증오감에 쩔어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상대방을 부정하고 짓밟고 죽여버리고 싶고 이런 증오감이 막 펄펄펄펄 넘치는 불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정미 얼굴이 그 모습이 보여요. 한나라에 정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정당 대표가 더구나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 대표가 그런 그 적개심을 가지면 안 돼요. 망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회 징계와 5.18 특별위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39년 전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했던 전두환 일당과 차이가 없다. 아이고. 근데요, 민정당 이 사람들요, 사기꾼이라는 게 드러나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 사람들이 그죠, 진짜 지지하고 진짜 이것을 아파하고 진짜 이것을 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광주 항쟁은요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하면은 어디서부터? 부마 항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79년 10월 16일 날 부산대에서 전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정광민이라는 친구가 앞장에 서가지고 부산대 시위가 있었죠. 부산대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부산대학이 시위 한 번 안 하던 대학이, 그 정광민이가 앞장서가지고 그 이 유신 반대 얘기를 이제 구호를 외치고 하니까요, 삽시간에 그때 아마 부산대 정원이 10,0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매일 학교 오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반 정도밖에 안 와요. 그죠? 5,000명이 확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시내로 가가지고 5만 명이 확 붙었잖아. 그죠? 그걸 보고 김재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박정희 저놈은 도저히 살려줘서는 안 돼. 이러다 다 죽이겠어. 그래가지고 사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유신체제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역할은 두 군데죠. 부마항쟁하고 김재규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요 한국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삼김씨를 비롯해가지고 정권 처먹겠다면 난리쳤죠. 그래가지고 누가 들고 나왔어요? 전두환이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전두환이가 표적을 삼은 게 광주 아니에요. 그래서 광주에서 학살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광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부마항쟁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노통교 패거리들요 부마항쟁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왜? 표가 안 되거든. 호남 사람들은 광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기 때문에 응어리와 분노와 응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꼭 누르면 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표가 나오는 광주에 대해서는 저가 급할 때마다 떠드는 거라. 근데 부산에서는요, 부산이 보수적인 지역이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은 부마항쟁을 이 정신을 개선하자, 부마항쟁을 좀 기념하자 이래 하면요 표 안 나와요. 오히려 거꾸로는 안 나와요. 거꾸로 나와요. 그러니까 부마항쟁은 있잖아, 그죠? 그들도 보지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표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호남 사람들 더 속지 마세요, 이 사람들한테.
이거 정말요, 제가 얘기를 하면요, 저도 막 화가 터져요. 광주를 진짜 광주스럽게 해준 사람은요, 김대중 정권도 아니고 노무현 정권도 아닙니다. 김영삼 정권이에요. 똑바로 아세요. 5.18 특별법 통과시킨 게, 조사하고 통과시킨 게 김영삼 정권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한테만 그렇게 적개심을 가져요? 이 민주당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필요할 때만 광주를 그죠? 절로 써먹는 거예요. 제가 막 정말 화가 나요.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래서 유시민과 이정미가 확 돌격대로 이제 몰아갔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호남 사람들은 별로 그 미동도 안 했어요. 몇 개 운동단체. 그게 5.18 돌격대 노릇을 하는 겁니다. 왜? 돌격대 노릇하면 그거 뭐 찍히면 되지 있잖아요. 그죠? 매스컴이 다 말해주잖아요. 그죠? 광주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매스컴이 다 말해주니까. 그래서 황교안이 5.18 기념식 참석하자 시민들이 격렬 항의를 해가지고 아수라장이 됐다. 시민 5월 단체 항의, 물 뿌리고 의자 집어 던지기도. 시민 없어요. 내가 볼 때. 5월 단체, 그것도 한 2개 정도. 누구냐? 하나는 옛날에 통진당 후예들, 민중당, 그쪽. 또 하나는 5.18 유족회, 이쪽. 5.18 단체들. 두 쪽이에요. 두 쪽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황교안이가 지금 혼이 나는 장면이죠. 그죠? 그 다음에요. 이거 하나 꼭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5.18 왜곡 처벌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즉각 해체하라. 있잖아요. 그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요.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북한의 그죠? 김일성의 독립운동을 그죠? 절대화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진리와 절대화하면 안 돼요. 국가적 차원에서 있잖아요. 그죠?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로 충분해요. 그 다음에 그 진실을 정말 뭡니까? 정말 시한을 두지 않고 밝혀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18은 뭐예요?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용납을 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진리를 독점하는 사회, 진리를 누군가 제정하는 사회, 그 사회는요, 필연적으로 독재로 가고 전체주의 사회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이 아무리 위대한 민주화 운동이라 하더라도 5.18 왜곡을 처벌하는 법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진짜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까지 현재 이런 분위기에 딱 숟가락을 얹죠. 숟가락 문 아세요? 숟가락 문. 그 영어로는 스푼 문이라 그래요. 스푼 문. 5.18 망은 너무나 부끄럽다. 이것도 자유한국당 공격하는 얘기죠. 그죠? 대통령이 어떤 기념식에 호남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말을 쓰는 건요, 전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5.18이 무엇이고 5.18로부터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기려야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해야 돼요. 정적을 공격하는 이런 식의 기념사는 옳지 않아요. 3.1절 기념사도 그렇겠죠, 그죠? 친일파로 몰아갔죠. 여기서도 반 5.18로 몰아갔죠. 그래가지고요, 지금요, 굉장히 나라가 심각하게 돌아가요. 세월호 사람들, 진짜 순수한 의미의 정말 그 국가에 대한 그 자식들을 죽인 국가에 대한 항의와 진실 규명을 요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정권 앞잡이 노릇해요. 그래가지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리 가고 있어요. 5.18 단체들 정신 차리세요. 5.18을 진짜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그 앞잡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진짜 5.18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호남 돌격대가 사실 얼른 보기는 성공했죠, 그죠? 5.18 때 그 유시민 말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그 황교안을 막 집중 공격했죠. 그래가지고 전 매스컴에 다 보도됐죠. 그래가지고 호남은 자유한국당을 거부해. 너는 여기는 발도 들여놓지는 못해. 이걸 세상에, 나라 전체에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유시민과 민정당의 뜻은 관철된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성과가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성과가 있다는 뭡니까? 지지율이 확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리얼미터가요, 조사했는 것에 보면 일주일 사이에 양당의 격차가 1.6%, 민주당, 자유한국당 격차가 1.6%에서 일주일 사이에 13.1%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폭등하고 한국당 지지율은 폭락했다, 이 얘기죠, 그죠? 그렇죠? 리얼미터 조사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3.1%로 확보된데, 일각에서는 지지율의 큰 변동을 두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불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자면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하는 말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아니, 일주 사이에 10몇 프로씩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지. 보통 있잖아, 그죠? 2, 3% 차이잖아. 일주일 사이는 많아야, 그죠? 보통 2, 3% 차이.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데이터 안정성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자동 응답 방식의 조사가 그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됐을 수 있다. 여기 딱 문제를 찝어낸 거예요. 거기다 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한편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에는 찬성 의견이 60.6%, 반대 의견이 30.3%로 나타났다. 2월 13일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한 석 달 전의 조사에서는 찬성이 55.0, 반대가 34.7%로 나타났는데, 이제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그죠? 요거는 그 표로 만든 거고, 이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뉴시스 기사인데요. 민주한국 지지율 격차 논란이 일어나니까 리얼미터에서는 그 정도 변화는 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나는 일주일 사이에 그 정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 난 지금까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저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이터도 없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변화가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 그러면 그 제시해야 되겠죠. 그죠? 언제 조사했는데 그 전주에는 요랬는데 요번 주에는 이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12% 차이가 났더라. 이런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권당 대표 말 한마디에 여론조사 결과까지 뒤바뀌는 세상이다. 이 말에 내 동의해요. 이들이 어떤 독재 정권인지를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론조사까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는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여러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래 물어보니까 민주당과 한국당 간 대체적으로 15% 차이가 난다. 문재인 정부 2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도 한 군데만, 리얼미터에서만 이상한 결과를 보도했고 나머지는 대개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뭐라 했냐면 이 대표가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마디 하시니까 얘들은요 그래도요 말하는 거 보면은 깍듯이 높여서 말해요. 유시민 면대로 작태 이런 소리 안 해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작택해도 괜찮아요. 근데 공식 정치를 하거나 또는 어떤 교회, 노통교회 있잖아요. 그죠? 그 교황 노릇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교황이 어디 와가지고 시바시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시니까 갑자기 민주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요. 왜 그런 거 대충 감이 잡혀요. 요새 그죠? 자동 응답 장치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전화 받으면 뭐 기계음 비슷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뭐 몇 번 가면 막 근황하는 게 있잖아. 그거 거의 안 합니다. 응답률 억수로 낮거든. 그 다음에요. 그건 조작 가능성이 참 높아요. 그러니까 무선이든 유선이든 간에 자동 응답은 거의 안 하는 게 현실인데 이 사람들이 그죠? 유선 자동 응답은 20%, 무선은 자동 응답 70% 그래. 자동 응답 90%예요. 90%. 이게 무슨 여론조사야. 그래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전화 면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전화 직접 불러주고 이제 고르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10%밖에 안 돼요. 애초에 이런 여론조사는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요. 어느 정도 격차가 생겼냐 하면은 양당 지지율 차이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일주일 전에 1.6% 가는 건 어떤 시점이고 딱 일주일로 비교할 것 같으면 4.4%에서 13.1%로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럼 그 격차가 8.7%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5.18 왜곡 처리법 찬반 차이도 그죠? 딱 10%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10% 오차가 있는 10% 안팎에 오차가 있는 여론조사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리얼미터가 그죠? 말하자면 민주당은 폭등하고 이 한국당은 폭락했다. 이 여론조사입니까? 근데 그 이튿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요.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5월 16일 날 발표했고 갤럽이 5월 17일 날 발표했어요. 그 이튿날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 보면 완전 반대예요. 참 놀라워요. 문재인과 민주당이 동반 하락했어요. 문 대통령 지지율 부자 50%대 서민 30%, 50%대 서민은 30%대. 이건 뭐 그렇고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 첫 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하락했다. 그 문재인 지지율은요 3% 같으면 제법 큰 거예요. 3% 하락해가지고 44% 지지가.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2% 올라가지고 47%.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까 리얼미터하고는 완전 반대죠. 그렇죠, 그죠? 저기서는 폭등, 여기서는 거의 폭락에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로 전주보다 2% 낮았어요. 그 다음 자유한국당은 24%로 1%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낙폭이 어디가 더 커요? 민주당이 더 크죠. 그러니까 갤럽 조사를 볼 것 같으면 갤럽은 비교적 객관적 조사를 해요. 갤럽 조사를 볼 것 같으면 그 전주하고 이번 주를 비교하면은 전반적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리얼미터는 거꾸로 된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호남을 막 충동질 해가지고, 그죠? 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과 나경원을 막 공격하기로 했죠. 돌격대로 만들었죠. 호남을, 그 아픈 호남을 돌격대로 만든 놈들이 나쁜 놈 아니에요? 돌격대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리얼미터는 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빼고 갤럽을 조사를 볼 거고, 아니 결과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어. 그렇죠? 그는 호남으로도 패스트트랙 실수를 막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재인은 패스트트랙에서 못 내린다. 계속 질주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은 정말 안 돌아가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유시민은 진짜 미꾸라지예요. 미꾸라지. 호남을 이용해가지고 진실게임에서 싹 빠져나와 버렸잖아. 앞으로 또 당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빠져나왔잖아. 그죠? 이해가요? 진실게임 뭐였습니까? 누가 배신자냐? 뭐예요? 진실게임이 말하자면, 심재철이 진술서를 유시민이가 뺏긴 거냐, 아니냐? 그거였죠. 근데, 뺏긴 게 아니라 지가 쓴 거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유시민이 배신자고, 유시민이 거짓말쟁이다는 얘기죠. 그 진실게임 하면 거기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싹 빠져나오는데 누구를 이용해서요? 호남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호남이 그럼 뭐가 됩니까? 자기 호위부대가 되죠. 오케이? 호남을 호위부대로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근데
얼빵하게 문재인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을 타고 달나라를 향해서 힘껏 달리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